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강의할 주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떠한 실천 모델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각 단계마다 실천 모델 중에서 거시적인 각 영역 중에서 기획, 분석, 설계, 마케팅, 운영, 평가라는 이런 거시적인 전개 과정 중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개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출발이고 기획은 프로그램 개발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사가 프로그램 개발의 전 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주로 논의하게 될 이야기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성격과 원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접근과 관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의 전개 모델과 그 속에 포함된 주요 과정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이 주체가 바로 프로그램 개발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개발팀의 구성과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나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이해입니다. 기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모든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원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어원적으로, 단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과 기획이라는 용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이미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기획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획이라는 말을 이야기하다 보면 발상이라는 말, 또 계획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기획, 발상, 계획이라는 말을 좀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발상.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이디어. 그런데 이 발상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낸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낸다. 여기서 이제 이 상이라는 의미는 인간의 생각과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빠르고 순간적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정한 방향의 목적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내고 형상을 제시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팅 아이디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런 발상은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상상을 해서 표현해야지만 바로 프로그램의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다양한 발상과 아이디어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상과 아이디어는 현실적인 맥락과 현실과 맥락을 기반으로 합니다.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상과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맥락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그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만들어낸 다양한 지식과 지혜의 원석이 평생교육적 주체와 컨텐츠로서 일정한 가치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그 혁신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의 역량을 이야기할 때 그 운영 역량, 관리 역량, 기획 역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4학년 졸업하고 나면 아마 직장에 가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것은 운영에 관련된 역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관리하는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요청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 6년 이상 10년 되게 되면 기획 역량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념으로 계획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기획과 계획은 한자로 분명히 틀리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한자를 보게 되면 계산하는 거죠. 계자가. 그래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헤아린다 이런 뜻이죠. 숫자로 얼마인가 손가락으로 헤아린다. 그래서 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운다. 헤아려서 세운다. 헤아림을 세운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헤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나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헤아렸던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듯이 일정한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할 때 획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할 때 그 그림을 그리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일정한 형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평생교육 현장에서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연간 교육을 기획한다 이 말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계획한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교육 기획한다라는 말과 계획한다라는 말은 분명히 틀립니다. 계획이라는 말은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획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생각하여 체계적으로 구상하는 실천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뭐냐? 기획. 이 기자가 계자하고는 분명히 틀리죠. 한자를 보게 되면 꾀함. 여기 꾀함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위에 사람인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시옷처럼 생긴 사람인인데 바로 밑에 보면 그칠지죠. 사람이 잠시 멈춘다라는 거죠. 사람이 잠시 멈춰서 긋는다. 다양한 것들을 다양한 조건하에서 그거를 조건하에서 뭔가 형상으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골똘히 생각한다는 한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생각해낼 때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관련된 재료들을 나누고 쪼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때요? 다시 조합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복잡한 일을 멈추고 생각을 집중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은 어떤 무의 상태에서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이렇게 유의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 구상해내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고도의 지적 능력과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그거를 체계화시키고 그려내는 이 고도의 지적 역량이 바로 기획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몸에 계속 훈련하고 경험하게 되면 이와 같은 능력들이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앞에서 설명한 이 발상, 계획, 기획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이거를 한 그림으로 이렇게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바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어떤 창의성이나 논리성, 현실성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발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계획이 있고 기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돼야 될 개념이 바로 뭐냐면 만일에 그 창조성이라는 아이디어는 주로 창조성을 강조를 합니다. 아이디어는 그게 현실성이 없어도 창조성, 혁신적인 거면 좋다라는 거죠. 실현 불가능하더라도 충분히 좋다라고 하는 거겠죠. 창조성이 강조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발상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현실성과 현실에 맞게 또 체계적으로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간 교육을 계획한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연간 평생교육을 계획한다 그러면 이미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세워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기관의 여건에 맞게 현실성을 가미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결정하는 게 바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창조성, 현실성, 논리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잘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기획을 잘한다 그러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도 있어야 되고 현실성도 있어야 되고 논리성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평생교육사가 국가기관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작성하게 돼요. 그러면 그 기획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성도 있어야 되고 또 논리성도 있어야 되고 현실성, 실현 가능한 현실성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겠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발상과 계획과 기획 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 개념을 우리는 토대로 해서 이 의미가 어떤 건가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획은 어떠한 과정과 행위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과정이겠죠. 기획은 분명히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뚜렷한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 속에서는 분명히 일정한 과정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정의 차원에서 기획과 계획을 한번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하는 거지만 기획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본다 그러면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만들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영어로 하면 what이나 why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목적과 의도가 명확해졌다라는 전제하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 how나 그 다음에 which,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 이렇게 방법과 수단을 구체화하는 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기획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발상, 계획, 기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평생교육이 추구하는 뭔가 가치가 있겠죠.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가치라고 말한다 그러면, 또 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가치와 목적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기획의 의미를 이런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이죠. 프로그램 기획이. 그러면 우리는 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죠? 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왜라는 대답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이라는 목적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왜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타당성, 그리고 프로그램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겠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 정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기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기획에 우리가 그 성격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평생교육사로서,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바로 기획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기획은 무엇인가? 프로그램 기획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만일에 평생교육 기관의 역량과 임파워먼트가 프로그램 기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평생교육 기관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능력이 떨어진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역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있겠죠. 자꾸 발전하지도 못하고 학습자의 요구나 또 시대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사업도 전개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의 성격에서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은 기관의 역량이고 임파워먼트고 기관의 또 성장과 재생 과정, 기관이 새롭게 그 혁신하고 새롭게 그 변화하는 그런 촉진 기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는 기관은 전혀 이런 촉진 기능이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기획의 성격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프로그램 기획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이냐? 프로그램 기획은 미래지향적인 활동입니다.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대안을 찾고 혁신하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특히 평생교육기관이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추구한다. 그래서 미래지향성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능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행위인데, 능동적이라는 말은 기관이 변화하는 사회에 그대로 끌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하는 이런 능동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proactive behavior다.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능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혁신성을 띠고 있죠. 프로그램은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구상하는 이런 혁신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은 효과적인 기능입니다. 평생교육 기관이 뭔가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려고 하면 바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원을 배분하고 또 운영을 합리화하면서 경영상에 추구하는 바를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이런 효과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며 단계적인 과정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기획안이라 할지라도 연속적이고 또 끊임없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은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또 다양한 주체들 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또 다양한 요소들을 제반 요소들을 어때요? 포함을 시켜서 또 상호 협력해서 개발하는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가지가 뭐였었죠? 미래지향적이고 또 뭐죠? 능동적이고 또 뭐였었죠?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연속적 단계적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이고 협력적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직접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기획의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의 원리.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자전거를 탄 프로그램 기획자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는 이런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쪽으로 기획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쉽게 가죠. 쉽게 될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탔다라는 의미는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간만 허용된다 그러면.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의 이상이 이런 거였는데 현실은 어때요? 자전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전거를 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전제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자전거를 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다 보니까 자갈밭이 있고 또 이곳에 자갈밭을 지나서 언덕으로 오르니까 또 이 다리를 건너야 되고 다리를 걷는데 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또 장애물이 있는 거죠. 또 이거를 건너야 되고 또 올라가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자연의 뭔가 재앙 요인을 만나서 또 미끄러지고 구름 낀 비가 쏟아지니까 미끄러지고 이와 같은 기획의 일련의 과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획의 원리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흔히 우리가 이제 6하 원칙에 의해서 한다. 영어로 말하면 OW1H 원리겠죠. 그거를 설명을 하게 되면 6하. 하라는 말은 어찌하라는 말이죠. 한자로 말하면 하사,
하인 뭐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위한 기획인가? 무엇을 위한 기획인가? 그 다음에 누가 누구를 위한 기획인가?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기획인가도 필요하지만 누가 기획을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거 있죠. 언제 할 것인가? 언제부터 언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는 스타트겠지만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기획할 것인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물음을 던졌을 때 프로그램 기획에 적용하면 무엇인가?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렇죠?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가 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팀이 한다.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또 어디에서 할 것인가? 어느 기관에서 할까? 평생교육기관에서. 왜 기획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설정해서 추진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전개된다고 했을 때 고려를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거는 선형적이보다는 순환적이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1단계 끝나면 2단계, 2단계 끝나면 3단계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단계 끝나고 2단계를 갔어요. 그러면 또 3단계로 갔어요. 3단계를 하면서 부족하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면서 또 2단계로 돌아가면서 또 다음 단계로 전개하는 이런 순환적 접근 방법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여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혼자의 노력보다는 다수의 협동적인 공동의 과정으로 전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획은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보였었죠. 이상적인 기획과 현실의 기획을 설명하면서 장애물들이 많았었죠. 어려움들. 그러면서 그런 불확실성이나 모호성을 감소하면서 명확성을 높여나가는 과정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획은 방해되는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전망을 예측하는 혁신적인 결과를 또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변화와 성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또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획은 인본주의적 접근을 따른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의 주체는 컴퓨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사람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접근을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제 기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변화의 원칙이다. 기획을 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기획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변화의 원칙을,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planned change인데 그 change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플랜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하는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합의 원칙입니다. 결합을 하려면 두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두 개의 사회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학습자 집단과 평생교육기관의 적절한 결합과 상호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의 원칙, 링케이지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민주성 원칙입니다. 민주성 원칙. 계획에 관여하는 사람, 계획에 관여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환의 원칙입니다. 전환의 원점. 그 전환의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평생교육자의 가치관, 지식, 방법론이
평생교육 기관과 관련된 학습자 집단 및 관련 집단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획자의 의도가 학습자나 그걸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자에게 정확히 그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환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개발된 프로그램이 기획자의 의도하고 다르게 전개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환의 원칙이다. 그래서 기획의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위에가 전환, 그 다음에 민주성, 결합, 그 다음에 뭐였었죠? 변화였었죠. 그러니까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을 따르는 게 좋을까? 우리가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면 절차도 있을 겁니다. 또 절차가 있고 이 절차가 또 단계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서 일정한 또 어떤 경로를 또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기획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기획의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모형이 필요하겠죠. 모형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기획의 접근 이야기를 할 때 기획의 단계나 기획의 절차라는 이런 표현보다는 기획의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절차, 단계 이거보다는 기획 과정이다. 그렇다면 왜 기획 과정이어야 되는가? 기획을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나 단계는 컴퓨터나 다른 곳에서도 절차나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은 바로 사람이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학자들은 이 기획의 중요성을 사람 중심의 기획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워덴이라는 학자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전개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피페스트다. 피페스트다. 이 말은 의미는 뭐냐면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기획이 이루어지는데 기획의 중심에는 여기에 보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people. 사람이 있고 사람이 어떤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다음에 또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정한 구조와 형식을 갖추면서 일정한 시간 하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뭔가 기획을 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바로 기획의 요소는 중심에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기능과 활동과 구조와 시간을 적절하게 이렇게 융합하고 활용을 해서 기획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 피페스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사와 요구를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과 연계 및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파스텝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능은 목적을 이루는데 일정하게 작용하는 자원과 요소들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 적절한 어떤 사람이 활동을 하면서 상호작용하고 전략적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기획에 참여한 사람들은 적절한 환경과 형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기획하는데도 주어진 시간과 속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5가지 요소를 적절히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바로 효과적인 어떤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것도 관리가 필요해요. 기획이 잘 이루어지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평생영역에서는 기획이 이루어지는 기획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마 현장에서 나가면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이걸 또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간트 차트인데 이거는 시기별 활동 계획표, 시기별 활동 계획 도표를 간트 차트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헨리 간트라는 사람이, 그 사업가라는 사람이 이걸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확산돼서 지금까지 간트 차트라고 하는데, 이런 형식이죠. 왼편은 해야 될 일, 과제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왼편은 영역에 프로그램 기획의 추진 일정들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개발 배경 확인은 누가 하고 언제 하고 이것들을 적절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제시한 게 바로 이 간트 차트 활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간트 차트 활용 방식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핵심 경로 방법인데, 이것도 그림으로 설명하면 쉽죠. 경로죠. 포인트가 경로인데, 먼저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을 확인하고, 팀을 구성하고, PDT를 구성하고, 타당성을 확인하고, 기획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경로를 만들어내서 하는 기법이라고, 관리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여기 밑에 보면 0105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말하겠죠. 언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핵심 경로 기법인데, 이거를 뭐냐면 퍼트 기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퍼트 기법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퍼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그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 이렇게 돼 있죠. 바로 뭐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예정된 절차와 절차에 따라서 전개할 것인가를 이렇게 제시한 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기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간트 차트하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비슷하지만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간트는 왼편이 과제였고 활동이었지만, 여기에 섀도우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에 먼저 해야 될 시기를 정하고 그 시기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밑으로 풀다운 메뉴로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활동 계획 카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세 가지의 기획관리 기법을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기획의 원리나 접근 방법이나 관리 기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습득을 했다면, 실제로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전개 모델을 한번 설정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획은 어떻게 전개를 하지? 실제 이제 평생교육 전문가라고 하면 기획을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을 할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전개 모델을 구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전개 모델을 구상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샘플로 제시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 기획 전개 과정인데, 기획의 전개 과정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고 오른편에 주요 과제가 있죠. 그러니까 왼편의 전개 과정은 1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개발 배경부터 프로그램 개발 팀 구성, 아이디어 창출, 타당성 확인, 기본 방향 설정, 전개 모형 이렇게까지 6단계 전개 과정이 있고, 이 6단계를 이루는데 주요 과제는 오른편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창출이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주제 영역을 정하고 프로그램 명칭을 설정하고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자가 누구고 또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분야의 트렌드와 또 유명한 브랜드는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된다.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개 과정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개 과정에서 이제 주요 과제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과제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6단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먼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죠? 이거는 첫 단추겠죠.
이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서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데 지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배경에는 바로 경영 환경 트렌드 반영, 또 기관장의 지시나 요청, 담당 부서 및 구성원의 필요 확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나 요청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배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팀을 구성을 해야 되겠죠. 팀을 구성하게 되면 어떤 사람,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시킬 건가를 구상을 해야 됩니다. 과정 전문가인가, 의사결정 전문가인가, 학습 설계 전문가인가, 협상 전문가인가, 매체 개발 전문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을 시켜서 프로그램 개발 팀을 구성하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주제를 정하고 트렌드와 브랜드도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필요사항, 조직에서는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학습자의 요구는 뭐고 학습자의 생애 전환이나 과업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럼 이제 기본 방향을 설정할 때는 범위나 또 프로그램의 유형이나 분류 코드도 확인하고 프로그램의 형식이나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전개 모형을 설정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 개발 팀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위원회, 프로그램 디벨로프먼트 커미트먼트나 아니면 프로그램 디벨로프먼트 팀이 구성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을 때 프로그램 개발 팀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이 워크와 솔티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미식으로 할 건가, 개미식으로 할 건가. 그런데 개미와 거미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거미는 결과물을 자기 혼자서 만들어내죠. 또 일정한 경계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개미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다양한 자원들을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미는 자기 몸에서 거미줄을 빼내지만 개미는 여기저기서 다 자원들을 모아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팀 바로 이 개미식 접근의 원리를 사용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주체들을 생각해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정 전문가로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또 설계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의사결정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협상 전문가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과 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포터가 있을 거예요. 서포터에 대해서도 의견도 듣고 그들이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다 생각하면서 이런 링케이지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 팀은 팀을 이루어서 한다 그러면 팀 작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워크샵일 겁니다. 워크샵일 텐데 이 워크샵이라는 말이 공학계에 이르는 워크샵이 영어로 표현하면 뭔가요? 작업장이죠. 작업장, 공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작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에서는 워크샵, 결국 워크샵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워크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래닝, 기획 테이블이 있습니다. 플래닝, 기획 테이블이 앉아서 직접 이렇게 워크샵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크샵을 전개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의 각각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할들이 부여가 되면
퍼실리테이터, 리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패널리스트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록하는 레코더가 있을 겁니다. 이 워크숍의 그 구성 주체는 바로 퍼실리테이터, 패널리스트, 레코더, 이런 뭐 여기 하나 더 넣으면은 참관하는 사람, observer도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 워크숍의 진행 원칙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기획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워크숍의 진행 원칙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개 과정에서 프로그램 개발자 역할이 있어요.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 프로그램이 결국 기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평생교육 기관의 기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 기관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요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잘 일어나는 결제 라인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자는 개념적 모델을 이해를 하고 이 모델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잠재적 학습자들의 요구나 또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하게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 평생교육과 관련된 또 혹은 기관과 관련된 뭐 사회문화적인 환경들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 학습자들을 매핑하고 그들을 어떻게 구획해서 그들의 요구를 확인할 것인가 또 찾아낼 것인가를 하는 그런 개념적인 매핑의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 평생교육 기관의 그 임무를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학습자, 잠재적 학습자하고 연계를 시켜줄 것인가에 좀 능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학습자들 중에 리더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들과 접촉을 해서 어떤 그 요구들을 수시로 파악해낼 것인가에서도 민감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원리들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자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 팀에서 해야 될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요? 과제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계속 조금 더 이렇게 반복적이면서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이다 그러면 이 평생교육사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 평생교육사 전문연수가 시대적 사회적 맥락 차원에서 왜 이게 중요한가. 또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자의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평생학습자가 평생교육사가 되겠죠. 교육사. 교육사의 요구는 어떤가? 그 다음에 기관, 이거를 운영할 기관 차원에서는 어떤가? 그 다음에 전문 연수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나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일정한 증거에 의해서 바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본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본 방향도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기본 방향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형태는 무엇인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형태는 예를 들어서 교육 체계인가? 아니면 교육 내용인가? 아니면 교육 운영 매뉴얼인가? 아니면 교육 매체인가? 이런 형식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의 형식,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통합적 모형을 이야기하면서 최종 산출물이 강좌, 활동, 사업, 문화, 체제 형식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제 기억에 나는데 바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강좌인가 아니면 코스인가 그 다음에 그 과정인가 교육과정인가
또 프로그램인가, 뭐 프로젝트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형식을 적절하게 우리가 구성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결정된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개발 팀에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 기획을 전개하겠다. 전개 모형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전개 모형을. 그래서 그 전개 모형에는 프로그램 개발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설계까지 할 건가 아니면 운영 방안까지 하고 또 평가 지침까지 만들어낼 건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개 모형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전개 모형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기획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프로그램 기획안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안을 작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프로그램명과 주제를 선정하고 부각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의 배경과 타당성을 기획안에는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팀의 구성원과 역할들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리고 전개가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소요 예산이나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의 산출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를 이렇게 기획안 작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결국은 좋은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안을 만들어내는데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좋은 프로그램 개발 기획서와 부적절한 프로그램 개발 기획서를 이렇게 대비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예를 든다 그러면 기획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한가 기획의 목적과 목표가 애매한 경우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거죠. 또 숫자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했는가 그냥 의미 공감과 전달이 모호한 것보다는 숫자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지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해서 기획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 기획서를 여기에 제시된 좋은 프로그램 개발 기획서라는 이 표현 형식에 맞춰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건 포함됐고 해결됐고 적절하고 이거는 충분하고 이거는 뚜렷하고 뭐 이거는 뭐 보기 좋고 이건 매력적이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 기획서가 만들어지게 난다 그러면 실제로 기관장이나 누구에게 품위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프로그램 기획서를 기획서 대대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프로그램 기획은 바로 프로그램 개발함에 있어서 왜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또 무엇을 결과물로 낼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결정하면서 향후 앞으로 전개될 방법이나 전략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교육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을 하면서 정리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